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 아마 마음속으로 진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매일 성실히 사는데도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뭐 더 아껴 써라 아니면 더 벌어라 이런 개인적인 차원 그걸 넘어서요. 당신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또 심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시스템과 심리요? 돈에 대한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돈 가치가 슬금슬금 줄어든다는 거, 인플레이션.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요. 맞습니다. 숨겨진 도둑. 이 표현이 딱 맞죠.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걸 넘어서요. 당신의 구매력 자체가 계속 깎여나가는 현상이에요. 구매력이요? 네. 예를 들어 한 자료 보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 이거 생각하면요. 은행 예금에 넣어둔 100만 원, 그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이자가 물가 오르는 걸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은 그냥 가만히 두면 그 가치가 뭐랄까 녹아내린다. 이런 말이 진짜 현실인 셈이죠. 100만 원이 진짜 100만 원어치를 못 산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따는 걸까요? 뭐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개인 입장에서는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인데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거나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죠. 아니면 기업들 생산 비용이 오르거나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건 당신 소득 증가 속도 있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거, 그거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 인플레이션도 문제인데 사실 우리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내부적인 요인,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소비심리 함정이요. 정확합니다. 특히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요. 사회적 비교, 이게 아주 강력한 소비 동기가 돼요.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요? 네, 친구가 해외여행 간 사진, 동료가 산 새 차 이런 거 보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여기서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 시선 의식하거나 아니면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힘든 날,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뭘 사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꼭 필요했나 싶을 때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분 전환 소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순간적인 만족감은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기업들은 또 한정판, 마감임박 이런 문구들 이걸로 우리의 조급함이나 희소성 심리를 막 자극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보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소비가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가? 이걸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소득 늘면 씀씀이도 같이 커지는 거,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이것도 진짜 무섭고요. 월급 오르면 저축 생각보다 차부터 바꾸고 싶은 마음, 참 간사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문제, 빚입니다. 빚 자체보다도 이자의 무게,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좀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신용카드 리볼빙 아니면 현금 서비스 이런 고금리 대출은 진짜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보면 대출 없이 어떻게 집 사고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서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바로 그 빚의 정상화 분위기, 이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지점이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혹은 이게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져서 무작정 빚을 내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소득, 그러니까 당신의 노동 가치를 현재로 당겨 쓰는 거잖아요, 빚이라는 게. 근데 그 대가인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서 당신을 올가맬 수 있다는 거죠. 복리요? 네. 당신의 노력이 정말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좀 섬뜩하네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의 함정인데요. 특히 빨리 부자 되기, 여기에 대한 유혹이 정말 강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단기간 고수익, 자동 수익 시스템 이런 솔깃한 정보들이 넘쳐나죠. 근데 잘 보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막 일반화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특히 원금 보장 5% 수익 이런 제안은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뻔해 보이는 함정에도 사람들이 빠지는 걸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편향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보는 확증 편향 이런 거라든지 확증 편향. 네. 아니면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질까 봐 불안한 마음. 그 FOMO 있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이런 심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거죠. 나만 모르는 비법이 있나 이런 마음에요? 그렇죠.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에 섣불리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또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하는 소비 심리, 그리고 미래의 나를 오감할 수 있는 빚, 마지막으로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위험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뭔가 제자리 걸음처럼 느끼게 만드는 배경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딱 마주하는 것, 이게 변화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거창한 해결책보다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혜요? 네. 돈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좀 객관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소비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 또 빚은 최대한 경계하되 만약 있다면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단기 대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결국 돈 자체에 막 매몰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걸지도 몰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좋은 인간관계, 또 배움과 성장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삶의 만족감을 찾는 노력.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건 통장 잔고 숫자로만 책정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삶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불편한 진실들을 넘어설 가장 강력한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빚, 그리고 빨리 부자 되기의 유혹까지 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돈을 현명하게 벌고 쓰는 것도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AI가 오디오 오버뷰를 통해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료를 보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만든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나그네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